주말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의사록 공개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주요한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증시에 그대로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다만 지난 주말에 주가가 조금 밀리는 상황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것은 이번 주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주 초반부터 약간 애매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벚꽃 배당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고 8%까지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배당 수익률을 높게 받는 것은 참 좋긴 한데 너무 또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배당락이라는 변수가 또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가 바뀌는가라는 것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주도주가 바뀝니까? 주도주 바뀌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떨어지고 또 오르지 못했었던 부분이 상승하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 중심에 저 PBR주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제 26일날 정책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즉 이번 주 내내 여기에 대한 정책적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월 19일입니다. 네, 월요일이고요. 미국장이 조금 상승해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조금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월요일날 미국장이 휴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쉴 때 상승으로 마무리가 돼서 넘어가면 이 상승 분위기가 계속 연결되거든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벤트가 주 초반에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상승 분위기 주말장 마감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이 미국이 만기였기 때문에 미국 만기일에 있었던 변화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쁘진 않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37%, 나스닥은 마이너스 0.8% 정도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밀렸다 보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치더라도요. 이번 주는 이제 FOMC 의사록 공개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21일날 발표고요. 그 다음에 의사록은 21일날 이것도 오후에 발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22일날 확인이 되게 될 텐데 일단은 의사록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FOMC 의사록은 1월 달에 지금 금리를 동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월 달 FOMC 결과치만 딱 놓고 보면은 금리 인하도 안 할 것 같고 그냥 통화 정책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근데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는 할 수는 있다. 대신에 3월에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배경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번 FOMC 의사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사록에서 이런 분위기를 조금 잘만 만들어준다라면 특별하게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이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도 있겠죠. 지금 보면은 이제 지난해 12월 금리 전망치에서 올해 0.25%포인트씩 3회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시장은 6번 이상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저는 한 4번 정도 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그런 외국계 분석가들 역시도 한 4번 정도를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78%, 5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나면 약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는 듯한 느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어떤 필요했던 조정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살짝 눌리는 형태로 갈
올라갈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3월달 쿼드러플 위칭데이 또 이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 둘째 주에 있을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 만기까지 시장이 충분히 올라준 이후에 변동성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변동성을 질질 끌고 가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놓여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약간의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이런 압박감들 속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따로 있을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보고요. 엔비디아 실적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21일날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긴 합니다. AI 열풍의 수혜가 계속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시총 3위까지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알파벳마저 제끼고 이제 3위까지 끌어올려진 셈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AI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 3조 달러 해가지고 네, 시총 1위에 올라가 있고요. 애플이 밀려났죠. 네, 애플이 밀려나서 이런 모습이 좀 있고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애플 제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낄 수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AI 쪽의 대장은 엔비디아다 이런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네 어느 정도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네 국내 기업들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는 반도체 소부장 또 엔비디아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 이제 상승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됐는데 이번에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전년보다도 매출액은 237%,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주당 순이익은 704%. 많이 올라가네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증가율은 제법 괜찮은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는데, 직전 분기 대비로 해서는 약 12%와 24%씩 증가한 것이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요. 자, 4분기 증가율은 3분기보다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됩니다. 3분기 때는 증가율이 34%와 5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와 24% 이렇게 성장성이 둔화되어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즉, 주가가 뭐 더 성장했다, 기업의 실적이 더 좋아졌다, 이쪽에 시장이 주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할 것인지 이걸 봐야 되죠. 보통은 근데 성장성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계속 똑같은 성장성 보일 수 없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100원짜리가 2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100% 성장한 거죠. 근데 똑같이 100원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200원짜리 300원 됐어요. 근데 똑같이 100원이 성장했지만 어떻게 돼요? 50% 성장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0원 성장했다 라고 하더라도 100%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은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줄어들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뭐 20% 30%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높은 고성장률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저기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1%대 2%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성장률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장률보다는 이게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모르죠. 시장이 어떤 핑계를 대고 싶어 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변수로 작용이 되어 있고요. 이번 주 중에 발표된 내용이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의사록이나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호적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안 좋은 뉴스로 탈바꿈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국내 증시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하죠. 현재로서는 지금 전부 다 이제 AI 쪽으로 집중이 되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AI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네, 지금은 다른 거 있잖아요. 저 PBR, 그냥 그 자동차라든지 금융섹터 뭐 이런 쪽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AI 쪽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네, AI 쪽 많이 사고 있고 또 엔비디아를 많이 사고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만약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게 됐다. 그래서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크게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상승이 제한적인 가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틈을 비집고 누가 들어올까요? 네, 저 PBR이 올라오게 되겠죠. 저 PBR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동차나 금융 섹터들 많이 올라 있지만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 주춤거리거나 흔들리는 모습들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업의 실적이 또는 기업의 평가가 또는 기업의 재료가 아직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면 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들 뭐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주가가 조금 눌리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면 중소형주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PBR 역시도 그냥 테마로 구분을 지어서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자 개별적인 재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540에서 2660포인트로 제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다지 썩 좋은 건 아니죠. 네. 왜냐면 지금 지난 주말 종가가 2648포인트입니다. 2650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위쪽으로는 한 11포인트 정도밖에 없고요. 아래쪽으로는 네, 이렇게 되면 거의 100포인트 정도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 상승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시점에서 차익 매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죠. 증권사를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네, 2600 이상의 포인트들보다도 그냥 2600 정도거나 또는 2650 그 정도 라인대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시해드린 지지라인대 기억하시죠? 2600포인트 지금은 2600포인트를 전후로 하는 지지라인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차분하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주 후반부부터 네, 시장에 변동성을 주는 요소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내용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올해부터는 벚꽃 배당이 나온다. 네, 이제 벚꽃 피는 계절에서 이제 배당이 나오니까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벚꽃 배당 시즌, 요때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좀 챙겨볼까?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뭐 기말 배당에서 챙겼으나, 아니면 뭐 지금 챙기나,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 배당 기준이 뒤로 좀 밀려졌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받은 내용이기도 하고, 시장에서의 어떤 그 배당락,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 나오게 되면서 좀 분산됐잖아요. 기말 배당 나오는 건 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 변수가, 좀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락에 대한 변수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주가가 더 단단히 지켜지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할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시행이기도 하고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보더라고요. 자, 지금 현재 하나투어가 네, 벚꽃 배당 시즌에서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주당 5,000원의 비과세 특별 결산 배당을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8.32%라고 합니다. 8% 배당이면은 야 이거 여행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흑자 전환됐다는 거 아주 소식이 좋게 나오니까 그냥 완전히 네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비과세 특별 결산 배당이면 비과세면 세금이 없이 배당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5,000원을 그대로 다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와, 대단한데 주가가 6만 원이니까 5,000원씩 배당 받으면은 네, 배당률 장난 아니겠죠? 세금 안 뛴다. 야 그래요. 자, 배당 기준일은 4월 2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투어를 네, 배당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3월 29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서 4월 2일까지는 보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네, 매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일이 24일이니까 아니 4월 2일이니까 그보다 이틀 전이니까 3월 29일 맞네요. 그때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보세요. 네. 그리고 배당이 조금 더 높은 종목도 하나 있죠. 네, 동아타이어. 이 동아타이어도 이제 이번 29일이네요. 네, 기준일이 29일인데 요것도 7.99. 그러니까 거의 뭐 8%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요런 것들. 그리고 뭐 기아차, 현대차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기아차가 조금 더 높아 보이죠? 4.8%. 근데 현대차는 3.3%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대차는 분기 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몰아주는 애들하고 또 조금 분산되죠.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제법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그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 뭐 이런 것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배당을 나눠서 주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몰아서 주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기 배당 실시하죠. 그리고 은행주들도 분기 배당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떤 결과가 좀 있냐면요. 지금 배당
기준일이 각각 23일, 28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근데 29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얘네들 모두 다 분기 배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23일, 28일,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보유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배당은 이제 4분기 배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3월 말까지 또 보유하게 되면 1분기 배당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짧은 기간 내에 2번씩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당 기준을 하면은 3월 달 정도면 배당이 들어오겠죠. 네. 지금 2월 말일까지 기준이니까 3월 달 배당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3월 달까지 또 보유하게 되면 4월 달 안에 배당이 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네, 2번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 더블 배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말은 만들어내긴 다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수의 금융주들 네, 보면은 동양생명, 삼성카드, 코리안리, 현대해상, JB금융지주 뭐 금융주 이제 이 배당 많이 주는 금융주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다 이제 배당 기준을 3월 달로 넘기면서 배당금을 많이 주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배당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배당 금액을 결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을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기말 배당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일이 딱 있었고 그때까지 이제 그냥 보유를 해야지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얼마 받을 수 있을지 몰라. 그것을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해가 들어가서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배당금을 결정해주고 이사회를 열어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배당 일자를 정해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얼마를 주는지 알고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금 많이 주네? 그럼 나 사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배당락이에요. 배당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배당락이 크게 떨어집니다. 배당락은 뭐냐면 배당을 받던 사람들이 됐어 이제 배당 받을 수 있으니까 팔아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거든요. 근데 매도가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두 가지 전략이 되겠죠. 자, 내가 8% 배당을 받으려고 종목을 들어갔어요. 근데 시세차익이 8% 이상 나왔어. 그럼 그냥 배당 받아다 치고 나오시면 됩니다. 왜 배당 받으려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시세차익이 8% 이상 나오게 되면은 약간 이제 또 욕심이 생겨요. 배당도 받고 이 시세차익도 챙겨야지. 네, 이렇게 욕심을 챙기다가 어떻게 돼요? 배당락 때 주가가 한 10% 떨어지게 되면 아이고 네, 배당금 받아도 본전이 안 되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챙기고 나오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 배당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면 난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야. 그러면 배당락 신경 쓰지 말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체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배당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갖고 가고자 하는 것인지 네,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단기적으로 배당만 체크하시는 분들은 시세 차익을 챙기고 나올 필요성도 있다. 근데 길게 가져가는 것들은 네, 그런 거 무시하고 오히려 배당 날 때 더 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증시의 주도주가 바뀝니까? 네. 바뀌어 있죠? 바뀌고 있는 거죠? 네.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이제 와서 바뀌고 있나 이렇게 그거 하면은 정말 눈치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종목들 간에서 이제 가장 수혜를 많이 입고 있는 것이 현대차, 기아차, 뭐 자동차 쪽이죠. 네.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가 이번 달에만 26% 올랐대요. 기아차는 14%대 상승했고요. 뭐 일단은 뭐 상승이 좋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주들어지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만 코스피에서 5조 4천억을 샀는데 그 중에서 현대차를 가장 많이 샀다. 1조 4천억을 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아차도 3,800억 정도 매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주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상위권에 금융주들이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주사까지도 움직인다. 지주사들은 원래부터가 재미가 없어요. 움직임이 약하고 뭐 특별하게 나오는 것도 없고 막 그러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너무 저평가 아니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들썩들썩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지주사, 그 다음에 금융주,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주도주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죠. 근데 사실 주도주라고 개념을 잡아가기에는, 네, 조금은 애매하죠. 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주사 개념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은 괜찮아요. 뭐 KB금융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총이 좀 뒤로 멀리 떨어진 애들은 조금 주도주라고 포함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금융주 섹터는 시총 상위에 많이 포진되어 있긴 합니다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금융주들에겐 약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쪽은 확실히 주도주로 개념이 잡힐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관심을 더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근데 뭐 금융주나 지주회사 이런 것들도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26일날 발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마 이번 종목들에게 계속적인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 상승에 기운들을 열어주지 않겠는가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당분간 저 PBR의 주가 증시가, 이게 저 PBR주가 주가 시장의 핵심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가 재확인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자, 어떻게 나올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뭐 그냥 어리버리한 그런 정책이면은 없는 것보다 낫거든요. 근데 이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획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강하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라면 상당히 주가 상승률이 높게 더 나타날 수가 있겠죠. 지금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들이는 걸로 봐서는 이게 적은 그런 효과를 가지는 그런 정책은 아닐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주식을 올린다라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적 자금의 투입을 더 강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갈 것 같은데, 공적 자금의 투입이 된다면 일단 매수가 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달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더 많이 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뭐예요? 주주환원 정책, 주주환원 정책인데 이 저 PBR주 그냥 PBR이 낮다고 하고 무조건 사기 아니라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실적이 좋아져야지만이 자사주를 매입을 할 수가 있고 또 매입을 한 걸 소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좋은데 저 PBR이야. 뭐 아니면 그냥 별거 없어. 막 이런 상황이다. 성장이 없어라고 한다라면은 그냥 저 PBR만 가지고선 뭔가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동차가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현대차든 기아차든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런 것들 계속 진행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돈 잘 버는 회사가 나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돈 잘 버는 것만큼 기업의 주가를 거기다 맞춰서 올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지금 이 저 PBR 종목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공격적인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그냥 주도주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틈인데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재료를 붓고 더 많이 올라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평가 종목은 아니죠. 얘는 성장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성장주이면서도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지금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아니고 저평가 종목이라서 반등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네, 성장도 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자동차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도주가 바뀌는 것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너무 성장을 주도했다거나 그래가지고 네, 이런 어떤 적정 가치를 벗어난 그런 기업들은 조심하자. 그런 기업들은 주도주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뒤로 밀려난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서로 바뀌는 거 잘 보세요. 지금은 2차전지가 점점 밀려 내려오고 다른 종목들 반도체나 자동차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모습들. 지금 코스닥 쪽은 2차전지 다 몰아내고요. 소부장 쪽이 거의 대부분 장악을 했죠. 에코프로 보면 워낙 시총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 엎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다른 쪽은 다 장악하게 된 겁니다. 즉 장군은 그대로인데 병사가 전부 다 물갈이가 된 거죠. 그러면은 장군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쪽으로 바뀌고 있는지 또 어느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주셔야지 성공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FOMC 의사록,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미 이제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체크하시고요. 이제 주 후반부에 형성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같이 끌려 들어온 이런 미국 증시의 약간 하락 변동성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없는 그런 이번 주 초반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주 중후반에 발표가 되는 이런 이벤트들이 아마도 긍정적인 효과들을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벚꽃 배당 때문에 최고 8%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이 배당을 챙기기 위한 전략은 내가 단기로 보느냐 장기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가? 이미 바뀌고 있죠. 이미 바뀌었지 뭐 그죠? 네, 저 PBR 종목들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성장과 함께 저평가된 주식을 한번 골라보심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 주가가 급등할 때가 있다. 대부분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인데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재료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주식을 보유한다. 하지만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은 뉴스에 주가가 오르면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네. 재료가 뭔가 좋은 게 나왔어요. 그럼 그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런 게 있죠. 재료의 효용 가치가 아직 남아있다라면 주가 상승은 더 진행될 수도 있다. 지금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네, 아침이죠. 아침 9시. 그 저녁 9시에도 무료 방송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아침 9시에 먼저 뵙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월요일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하고 함께 시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방송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